잘 들리시나요? 저희가 차례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는데, 저희 사례가 누구에게나 청년과 관련해서 사회적 농장을 꾸리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성과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지금 차례 발표 시간이 20분인가요? 그러면은 좀 그 시간 맞춰서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농업을 선택을 한 것은 올해로 이제 4년 차인데 사회적 농업을 선택하게 된 것은 제도 관련해서 이제 신문기사를 보니까 제가 이해한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조건에 많이 되냐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로는 여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함께 이것이 함께 농사를 짓는 두 가지가 만족이 되면 사회적 농업이라고 인정받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특별한 정형화된 틀이나 조건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처한 환경과 하고자 하는 기대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이제 자부담이 별도로 없었다는 게 부담이 없었던 이유입니다. 저희는 이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기 전에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청년들 운영하고자 하는 청년들하고 함께하고자 이제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환경을 조성하는데 나름 시절이 좀 컸거든요. 자부담이 없다는 거. 저희 사회적 농업 농장 사례를 설명을 하자면 사실 이제 저희 한분의 협동조합이라는 울타리가 어떤 곳인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서 한분의 협동조합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진행한 사회적 농장의 운영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은 이익, 이렇게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분의 협동조합은 2013년도에 설립했고요. 어떤 경제적인 사업의 컨셉이나 목적을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저희 근반이 4-5개 정도의 자연불학이 있는 오히려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지속 가능한 삶을 확장을 하자. 생태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같이 함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확장을 하자. 조합을 만들었고요. 조합을 만들어서 마을 공방, 적정기술 공방을 만들고 작은 도서관, 책당. 예전에는 이제 마을 카페로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청년들 지속 가능한 어떤 삶이라고 했을 때 경험하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청년 같은 경우는 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자 스킬을 가지고 사업 내용을 설립했습니다. 2018년까지는 계속 건물을 짓고 그런 일들을 계속 진행했고요. 농장에 있는 거 좀 몇 개 먹었어? 2018년도에 이제 건물이 완공이 되고 청년 쉐어하우스가 이제 완공이 되고 저희 자체적으로 청년을 모집을 해서 영화 청년들을 기대 언덕이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예산상의 문제가 어려움들이 있어서 어떤 지원 사업이 있을까라고 하던 중에 사전 용어를 알게 돼서 신청을 해서 2015년도에 활동을 했어요. 최근에는 이제 그 2021년도부터는 청소년 예산의 어떤 사회적 농업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학교 생태 복합 활동을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군의 협동조합은 소농 중심의 협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뭐 특별히 어떤 작목반이나 어떤 작물을 선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각자의 소농의 삶을 사는데 마을이라는 공동체를 가지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것이고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다 2013년 5월에 노알준이 11명이 모여서 참여를 했는데 현재는 중조합원이 30명, 중조합원도 원래 중조합원이었는데 지역적으로 좀 멀리 있는 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조합을 제대로 만들고 2018년도까지 아까 그 공방과 마을 학대 겸 도서관 청년 쉐어하우스를 직접 저희가 협동하시고 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조합 자체도 민원시에서도 보시다시피 80명에 이르는 저희가 조합에서 특별히 어떤 계획된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더라도 조합원들 안에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소모임이나 활동들이 일어나면서 저희 나름대로 지역에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농업을 신청한 것 자체가 청년들, 기능하고 싶은 청년들, 실제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창립사업들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이 이제 사회적 농업을 이라는 지원을 제공해서 조합들이 괜찮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사회적 농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프로그램 이름은 청년 자자공이라고 보시면 있습니다. 자자공은 자연 자유 가치를 줄여서 프로그램으로는 연중 같이 이제 생활을 하고 농사를 같이 짓는데 자연에 해를 끼치지 않는 농사 그리고 농촌에서 자립하는 데 있어서 돈에 의지하지 않고 손에 들어서 살아간다는 식으로 생활 자립해서 식주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청년들이 어쨌든 농촌에 와서 산다는 것은 체험이 아니라 자기 삶을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각도 좀 있었던 활동으로 알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함께 이제 주제 프로그램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그런 것을 통해서 주기 동시에 삶을 준비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대상과 다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은 결국 이제 자기 삶을 사는 게 모든 것을 좀 프로그램 자체를 함께 정합니다. 함께 응원하고 함께 일정을 짜고 예를 들면 이제 농사 같은 경우도 어떤 농사를 지을 것인지 함께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운영하고 각자 나는 어느 정도의 안정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 나는 공동으로 짓는 거는 최소화하겠다. 이런 것을 같이 했습니다. 이런 것에 이제 해마다 조금씩 다르게 어떤 자립기술을 배운다 그러고 어떤 것을 배우고 싶다. 활동을 배우고 싶다. 자전거를 이용을 해서 다른 어떤 생활 모델이 이런 내용들을 토익 끝에 이제 정해서 이렇게 스케줄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곳하고는 좀 다르게 국군의 협동조합에 많은 이미 그동안 조합원들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국군의 협동조합 자체도 이제 프로그램이 많이 모이고 이제 그런 곳에 청년들도 청년 프로그램 외에 국군의 조합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커다란 어떤 울타리가 그리고 먼저 기동한 사람들이 실제 생활하는 편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모임 이런 것도 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기농유의 삶을 배워볼 수 있는 그러면서 또 도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1년 동안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이게 이제 농사와 이게 1년 동안 와서 이렇게 배우고 이후에는 각자 정서에 정착하면서 정서를 지으면서 필요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것은 이제 참가한 청년들에게 아예 기획이나 진행이나 이런 것을 부탁을 해서 하는 건데요. 여기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현재 직장을 다니는 거고 여건이 바뀌지 않는 도시에 있는 청년들을 초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청년들을 초대해서 바쁜 인터철에 같이 이제 한마디도 하고 생활을 체험하는 이런 과정으로 그러면 하반기부터 상승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작년서부터 청년들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학교 실제 학과 지원 교육농이라는 이런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것은 저희가 탐방 갔던 어떤 지역에서 그 학교에 교육농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활동하신 걸 보고 이것을 우리 지역에서 청년들이 하면은 잘하겠다,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돼서 목성군의 교육지원청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성군에서 만든 미래교육재단이라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역에 또 교육활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모임을 만들어서 문영규 선생님 잠깐만요. 어느 분이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분이 그죠? 그 마이크 조정이 좀 안 됩니까? 윤민 대표님 다른 분이 마이크가 켜져 있다 보니까 문영규 대표님도 말씀이 잘 안 들려갑니다.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해서 목성군에서 이제 교육농 양성과정 자체가 전문 교육과정으로 도입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육 내용을 기획하고 운영하는데도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해서 그래도 2년째 하고 있고요. 저희 청년들도 교육체험으로 참여를 하고 교육을 받고 지역의 이제 학교에 교육농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지역에 정착하고 뿌리 내리는 이제 도움이 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떤 보탬도 계획을 했었는데 잘 진척이 되고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려운 점을 이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운영하는 그 내용이 같이 농사를 지면서 정착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주거시설입니다. 주거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 청년들이 와서 할 수가 없죠. 근데 저희 조합에서 만든 쉐어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는데 방이 좀 섞여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0여 명을 지원을 했는데 제가 더 받고 싶어서 시설상의 제약이 있었다는 게 보이시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청년들하고 해서 학원농장처럼
이거를 생산하고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으면 좋겠지만 그런 모습이 온전히 이제 사회적 농업에 의존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주민이나 유형 수급이나 이런 활동비 보상이 안 되는 이야기도 충분히 지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운영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어떤 나름대로의 의미나 뜻을 두고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죠. 향후에 계속해서 이런 것을 이런 일들이 지속된다라고 할 때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 사람을 좀 지치게 하는 일정입니다. 그리고 또 청년 같은 경우 문제가 뭐냐면 1년 동안 이 과정을 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중국에는 이제 지역에 정착을 해서 살아가게끔 뒷받침 해주는 것까지가 이제 저희 역할이라고 보는데 역시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주거라는 거죠. 주거 문제가 분하고도 협의를 해서 찾아보고 있지만 좀 더 어쨌든 이건 청년 사회적 농업뿐만이 아니라 청년들이 농촌에서 와서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의 다른 제도 차원에서도 청년들 정착을 위한 주거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재원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선택적인 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청년들이 와서 처음부터 어떤 창업농이 돼가지고 소득을 벌고 있는 건 힘들잖아요. 지금 청년 창업농 지원 제도라고 있는데 그런 것의 이제 내용을 보면 아시다시피 거창한 사업 계획이 필요하죠. 어떤 사업을 해서 중국에는 내가 돈을 벌어서 이렇게 정착을 하겠다 이런 사업 계획인데 사실 그대로 진행된다는 게 농촌 생활 적응하기도 바쁜데 3년 내에 성공을 한다는 게 거짓말밖에 처음에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후계농의 위치에서 하겠죠. 일반적인 청년이 그런 혜택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처음부터 좀 더 소농이라든지 가래지 농촌에서 농사짓는 용도로 살고자 하는 청년들한테까지 확대된 정착 지원을 누릴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이사님. 이게 물론인데 시간을 많이 저희 네네. 이제 상황을 보면 이제 여보세요? 4년 올해 이제 4년째라고 했는데 작년까지의 네? 성과를 좀 기준으로 맞아요. 네, 방금 전화가 안 걸려가지고. 청년이 네. 얻는 이익이라고 비교를 나눠봤는데 저희는 네네네. 생태적인 삶, 소농의 삶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그러면 제가 청년들이 농촌을 찾는 가시면은 여행자 보호하는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번 주 중에 저희가 한번 도와주는 주인공을 대상으로는 여쭤보러 갈게요. 소농이나 어떤 농사를 짓고자 하는 청년들을 한정해서 그러면 이건 저희 농협 혹시 전화하셨나요? 17명이 참가한 사람이 영상만 몇 명이에요? 3명이 7분? 농촌에 정착을 해서 아, 예. 이들이 이제 그 정착을 네. 하게 되면 일단 네. 지향 자체가 농촌에 가서 어떻게 돈을 벌까 이런 거 말고 가치 지향 중심으로 쓰는 청년들한테는 좀 맞아 떨어집니다. 연락이요? 청년들한테는 예, 알겠습니다. 선택지가 되고 자, 카운트 전화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제공하는 이제 쉐어하우스가 이제 1년간 동안 이제 주거 해결되기 때문에 가장 큰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농촌에 와서 농부로 농사 짓고 사는 삶을 이제 새로 출발하는데 필요한 배움이 요즘 많잖아요. 농사 많이 아니죠. 그런 것들을 저희 프로그램에 구체적으로 모집하려고 하다 보니까 청년들한테는 또 한 곳에서 여러 가지를 같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처음에 이제 조합 안 해도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조합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먼저 하고 살고 있고 해가 갈수록 여기서 사회적 농업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이 공간에 또 정착을 해서 잘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찾아오는 청년들한테 어떤 기대감도 있고 대표님 누가 또 있어요? 안정감도 주는 그런 하긴 그래서 이제 청년한테 그러니까 되고 있고요. 안내를 그리고 이 청년들이 농사만 짓고 활용하긴 했었는데 자기가 어떤 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활동도 있고 문화적인 활동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추구할 수 있는 그때 그 설명 이미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같이 참가해서 활동적인 측면에서도 만족을 하고 있다. 순천에서 설명을 예를 들면 이제 했는데 저희 도서관 순천에서 사람들이 많이 안 왔어요. 지금은 청년들이 많이 사는 네. 운영위원회 아 설명을 그렇게 했었어요? 생활 강좌를 그렇지. 그런 프로그램 기회를 주고 그게 아마 지자체에서 저희 사회적 농업 스텝으로 이번주까지 서로 검토해가지고 농지 뭐 올린 거 마을에 이제 같거든요. 비건 식당하고 제로웨이스 식사 운영을 하는 네, 아마 활동을 하고 네, 있어요. 공부 올리는 거는 다음 학원의 주가 그런 조합 게 알고 자체가 있어요. 이제 농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아마 운영센터 이런 경우 해가지고 보통 지자체로 이제는 이제 보내서 청년이 중심이 돼서 접수기가 좀 늘리거나 하는 항상 경우도 이제 있는데 실무적으로나 진행이나 이런 곳이라고 하면 좋을 것 준비하는 같고 사람이 순천 담당 주무관도 청년들이 그 사회적농장 진행하는 거 되게 호의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마을 또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조합에서 건물을 진짜 여러 개를 직접 짓다 관심이 있는 보니까 곳이 거기 그걸 통해서 배운 그 청년은 치유농업하고 마을에 막 필요한 일이 복합 있으면 가서 이런 걸 막 하시는 분들 수고하는 해서 몇 년을 하시더라고요. 청년이 오므로 인해서 생긴 것이 마을 음악회가 생기고 마을 풍물회가 생기고 거기도 별량면이에요? 저희가 살고 저희 있는 다음 주 11월 8일 다른 가는데 별량. 농촌 지역도 거기서 문제가 있는데 저는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오고 석산 물 파쇄 공장 이런 곳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내일 아침이라도 전화해가지고 살 문제에 민감한 전화 청년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대책 활동들을 하고 있고 좋은 결과들을 보고 있어요. 거긴 하면은 내용 진짜 잘 그리고 되죠. 이제 아까 잘 되는 말씀드린 곳이라서. 청년 자체가 갖는 세대 간의 동질성이나 그들만의 모임들이 많이 생겨요. 맞아, 상황까지 잘 모르고 거기 소생활. 새로 오는 청년들한테 예,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거. 지역이 얻는 유익도 있고요. 일단 청년들이 많이 오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네네. 활발해지고 좀 더 이제 열정적으로 변하는 네, 알겠습니다. 기성세대까지 고맙습니다. 마을 공동체가 더 활성화되고 있고 현대 기동자라는 뭐 7년, 8년, 10년, 15년 이렇게 된 사람들도 청년들의 어떤 열정이라든지 사회 문제에 대한 후원이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저희 마을, 인근 마을과 지역만이 아니라 특정 지역 자체가 굉장히 예수한 많은 일들이 필요하죠. 거기에 청년들이 다양하게 참여를 해서 좀 활동하면서 저희 군에서도 공단이 있고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얻는 거는 청년대로 저희 지역이 지역사회가 얻는 이익은 그 이익대로 생기고 있고 이제는 좀 선순환 구조로 정정간의 학대 재생이나 이런 부분으로 되는 것 같아서 사정농을 답을 많이 저희 활동은 사진인데 이거는 저희가 3월 달에 이제 그 신용제를 하면서 매년 루틴 시작이 되는데 신용제라고 그래서 책을 보고 토론해서 저기 의자리를, 식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매월 청년들이 시골에서 직접 제철 음식을 해먹는 거에 대해서 주제를 정해서 저희 조합 간사가 있는데 그걸 하고 있습니다.
공사 자체도 이제 청년들 스스로 의논을 참여하고 있어요. 고객분들 봤을 때 작년에 온 청년들이 허먹컬처 방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사회적농업 예산을 시설예산대로 활용을 해서 숙소동을 하나 이제 매체를 하는 걸 지었어요. 2년 동안 청년들하고 같이 공부도 쓸 줄 모르는 청년이어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용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작은 장터를 이제 조합을 3년에 한 번씩 했는데 참여를 해서 도시청년몰 초청해서 행사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국성군의 원래 어머님들, 원래살던 어머님들 찾아다니면서 지역의 전통적인 청년들을 만들고 인정하고 자료화시키는 한 논에 8가지 토종들을 심다 보니까 풋바이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맛으로 청년들이 나도 농민이기 때문에 농민 행사에 가야겠다. 시민들이 한번 가보자. 지역의 숙성개발 방문하고 얼마 전 9월 24일에는 기부정이 일본을 참여하고 일본을 구성해서 얼마 전에 지리산에 만나서 학교에 이제 청년들이 생태탑발 정원을 만들고 활동하는 거죠. 앞으로 저희 계획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아무래도 저희가 청년들을 운영되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어떤 세대 차이도 있고 소통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고 청년들이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고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직접 같은 농장을 운영하는 모델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내년이면 이제 사회적농업 지원 기간이 끝나는데 내년서부터 이제 청년들이 직접 운영하는 걸로 되려고 하고요. 저희는 이제 완전히 손 놓는 건 아니고 같이 하면서 전차적으로 준비하는 거고 한편으로는 내후년도에서는 이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를 좀 논의하는 가운데서 도움이 필요하면 이제 국민과 청년 협의하고 과정들을 진행합니다. 예, 제출된 자료를 보면서 저희 그 청년마을이 사회적 농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이야기를 주로 드릴 건데 드리던 과정은 이게 농촌에서 미친업부지에 출발하고 비슷하지 않나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적 농업을 시작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제가 출발할 때 교사로서 서울에서 나섰을 때 교육이 사람을 파괴하고 있다. 그럼 이러한 교육에 일단 나는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대학교육을 하는 도시 지역으로 찾아갔었는데 도시에서 이 욕망을 교육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대천으로 내려왔습니다. 간대학교에서 마침 교육과정을 개편한다 해서 내려와서 간디에서 한 2년 정도 이곳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 보니 그 학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와 교육 마을이 연결되는 지점이라든지 삶이 도움이 되는 과정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을로 들어와서 간디 공동체라고 하는 간대학교의 이름으로 지역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 과정들 속에서 교육에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했는데 지역
지역하고 경계라든지 이렇게 이런 어떤 부분에서 다시 이렇게 지역민과 같이 결합하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농촌 공동체 연구소라고 하는 어떤 부분을 통해서 몇 년 활동을 하면서 농촌에 있는 어떤 사회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어떤 패배의식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극복하지 않으면 새로운 산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 이런 부분이 안 되겠다. 그래서 덕산에 사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끼면서 자기 자식과 함께 이곳에 살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런 고민의 결과로 같이 동의하는 사람과 이제 농촌 공동체 연구소라는 것을 같이 만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정식으로 만들었던 게 이게 지금 현재 농촌과 이 구조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지속 가능하려면 어쨌든 사람하고 자원이 이렇게 선순환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활동의 결과 10년 후에 보니 제가 39에 왔는데 10년 거의 다 돼 가는 어떤 무렵에 후배는 안 생기고 계속해서 똑같이 다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막내로서. 이런 어떤 부분에 어떤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기존의 방식과 논리로는 농촌이 이렇게 돼온 원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농촌의 변화는 하기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이 됐고요. 하나는 이렇게 지금 사람이 순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순환을 하기 위해서 청년 세대와 같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자원은 어떻게 순환시킬 것인가. 이제 그런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농촌이 선순환하는 어떤 과정에 지금의 사회가 돌아가는 주류의 어떤 그 사고로는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하면 그 새로운 어떤 전환의 어떤 사회나 새로운 방식은 이 농촌에서 가능한데 지금의 어떤 그런 농촌을 바라보고 자본주의 사회 경제 구조는 불가능하니까 좀 새로운 형태의 삶의 생태계가 필요하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자원이 선순환하는 사회를 고민하고 같이 만들자, 이제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런 10년의 결과 그것을 사람의 선순환 문제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덕산에서 있기 때문에 어쨌든 청년 문제로 우리가 이제 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청년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런 연구 모임이 이제 녹색평론 읽기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지역에 우리가 활동하는 것과 알려서 같이 고민을 하게 되었고, 같이 고민을 하면서 그 지금 현재 농촌의 그 농산물을 생산해서 그 가락동 시장으로 가는 구조로는 도저히 자립을 할 수가 없다. 우리 삶의 질을 유지는 자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내부에서 50% 이상의 생산물은 선순환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하면서, 그리고 많은 재화를 필요로 하는 삶으로는 힘들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어떤 그런 구조는 협동조합이나 이런 어떤 사회적 경제 방식이 되지 않냐. 그런 어떤 논의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 특히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없는 상태로 청년이 스스로 개발하는 건 힘들기 때문에 청년이 농촌에 들어왔을 때 최소한 살 곳과 농경지는 공유지어야 된다. 그러면 이 공유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 청년을 농촌으로 유입하는 것은 완전적으로 빚을 지게 하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공유지를 가지고 최소한 작업할 수 있는 어떤 그 근거는 가져야 청년을 부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세 번째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혹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농촌을 이렇게 만들고 그것을 제한해주고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라진 서비스가 본의 안 돼서 사라졌는데 새로운 방식으로 그 서비스를 청년이 생산하게 하고 그 일의 결과로 청년이 농촌에서 생존할 수 있고 자기 어떤 삶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상태로 하자.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빌 언덕이 되자라는 것을 한 2013년 무렵에 결정을 하게 되고 비전 출입 그러면서 이제 여러 지역을 여행을 가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홍동도 가고 여민농락도 가고 아마 2013년 무렵에 그런 여행을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공동의 어떤 그 살 지분은 어떻게 마련해 줄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작업할 수 있는 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와 지금의 농촌 사람들과 굉장히 다른 방식의 사고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지해 줄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지지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거 문제는 어쨌든 빈집이라든지 공동주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원룸이나 이런 식으로 일단 초기적으로 하자. 그 다음에 일 부분은 어쨌든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게 지지해주는 과정을 하자. 단계는 국내 청년이 없어서 여러 서비스가 사라졌는데 1차적으로 청년이 힘든 노인들을 만나게 함으로 해서 지지 기반을 좀 마련하자. 정서는 여러 활동을 통해서 어떤 좀 극복하자. 뭐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고민들과 아울러 가지고 사실은 밖에 있는 청년의 고민할 게 아니라 지금 자라고 있는 이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여기에 남는 상태로 돼야 영원히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자라고 태어나서 자란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했을 때 굉장히 니 공부 안 하면 너네 아버지처럼 농사 짓는다는 이런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힘들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덕산초등학교에서만큼은 그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농촌을 떠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농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 자기 부모의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우리가 덕산초등학교를 통해서 해보자. 그런 어떤 결정을 하고 학교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했고요. 그 하나에 또 우리가 인식을 했던 거는 얼마 전에 정부의 군행발전위원회에서 나왔던 4월 22일 날 그 개념이 나왔던 게 공간적 정의라는 개념이 거기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말이구나 싶어서 여기도 썼는데 어쨌든 우리가 장애인이나 이런 어떤 분들에 대해서는 인권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태어난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차이에 대한 것들은 별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공간적 자기가 어떤 어디에 살던 곳에 간에 분명한 권리를 누려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농촌에 사는 어떤 사람들이 인간적인 권리를平등하게 누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하게 되면서 그 권리는 우리가 만들어가고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청년이 이 농촌에서 중요하고 그게 새로운 방식으로 좀 지지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서 고민을 한 게 2018년 12월에 거의 이제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하자. 농촌 공동체 연구소에서 그런 결정을 했었을 때 우연하게 본 게 사회적 농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 농업을 쭉 보니까 기존의 정책하고 좀 다르고 사람을 중심으로 보고 농촌에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우리가 이제 공모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농업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제가 알기로는 이 사회적인 거는 알겠는데 농업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농업은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직업 뭐 이런 어떤 방식의 이해를 하게 되면 가능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사회적이라는 건 알겠는데 농업이라는 것보다 농사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유럽의 농지는 작아도 40헥타르고 많으면 120헥타르까지 가는데 내가 자랐던 동네 전체 논을 합해도 25헥타르가 안 되고 지금 살고 있는 자연마을의 농지를
50헥타르, 40헥타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사회적 농장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 오히려 그냥 사회적 농촌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지 않을까?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그 사회적 농업을 한다 그런다고 하면 유럽식에서 혹은 이렇게 가져왔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사회적 촌, 사회적 동네 뭐 이런 어떤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청년을 그 대상을 하는 것도 없었지만 하면서 이 청년들이 같이 살 수 있고 지속가가 가능하게 하는 거는 마을 단위 최소한 돼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네들이 이렇게 만들어갈 농촌은 어떤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해봤을 때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동네 60년대, 70년대, 80년대 동네의 모습. 그러니까 많이 학기는 못하니까 저의 기억 속에서 보면은 어떤 동네에 주요한 자원이 있으면 이것을 공유하는 것, TV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동네의 모든 그 삶을 서로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집에 제사가 언제 있는 것까지, 제사가 없는 집은 그 집에 가장 큰 어른의 생일이 언제 있는 것까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음식을 나눠 먹고, 나눠 먹기 좋은 구조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어떤 부분들도 두 번째에서 이야기하고 싶고, 세 번째는 그때 당시에 우리 동네에는 중학교 이상 졸업한 사람이 없었는데 핵동절이라고는 하지 않는데 구판장인데 구판장을 한 달마다 결산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상점이 없는 동네에서 상점을 만들어서 했었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어떤 핵동절이나 사회적 경제나 원행이 그쪽에 제가 어릴 때 본 구판장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는 그 품앗이를 통해서 그 많은 놈들의 그 모내기를 했었는데, 정말로 이렇게 요새는 외국인 노동자나 기계가 다 하고 있는 것들을, 한 군데에서 하고 있지만 농사도 사람이 적정한 규모라면 15마리 정도면 동네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한 1000마리 이상을 지어야 농사를 지어서 살 수 있다고 하잖아요. 예, 1000마디 한 100마디기는 이상 지어야 산다고 하는데 그때는 많은 집이 15마디기 정도 3000평 정도였거든 우리 동네에서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5번째 기억에서는 어떤 동네가 갑자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동네 단위의 돌봄. 그 다음에 6번째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것. 문화, 9번째에서는 교육, 이런 어떤 부분을 고민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사회적으로, 마을적으로 이러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면서 이제 농촌공동체 연구소에서 활동하던 것들을 2018년도에 사회적 농업을 농촌공동체 연구소에서 받았는데 이게 좀 이런 부분으로 특화될 필요 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청년 마을이라는 법인을 독립해서 요 사회적 농업을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농업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때 이제까지 사람과 물자가 선순환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청년 문제를 중심으로 청년이 있지만 청년만 가지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청년과 노인이 연결되고 청년과 교육이 연결되는 어떤 그러한 구조로 이렇게 사회적 농업을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이 세 가지가 같이 결합되어 있었는데 같이 농림부랑 이렇게 같이 하는 과정에서 청년에만 집중하자 그런 결론을 해서 이렇게 청년 문제로 저희가 사회적 농업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하게 된 게 이제 이 여러 가지 17년에 여러 단위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탕으로 해서 사회적 농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이 농촌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자. 이제 그런 어떤 부분으로 공유지에서 작업의 기술, 그 다음에 지속적인 배움,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어떤 일. 10분 남았네요.
그 다음에 그 기초 생활은 어쨌든 마을에서 이렇게 청년 마을에서 제공하는 어떤 방식으로 이런 계획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이제 우리 법인 청년 마을이 책임을 지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마을은 크게 프로그램은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중에서 이제 농사와 관련돼서 작업 프로그램으로서는 청년들이 처음 오기 때문에 스스로 작업할 수 있는 식량을 작업할 수 있는 먹거리를 작업할 수 있는 청년 농부 프로그램이 일주일에 3번씩 이렇게 운영되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만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덕산에는 기촌자 그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촌자 그룹들 중에 이 청년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녹색평론을 같이 읽었던 사람들이 이 300평의 하우스 농사를 같이 지으면서 멘토 그룹들을 형성하고 자기네의 삶도 그렇게 살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덕산 초등학교 애들이 여기에 남을 수 있도록 이 바보농장과 청년들이 멘토와 교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청년 덕산 초등학교 농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이 자기 스스로의 어떤 성장에 관해서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 2명 이상이 요청하면 배우 강좌를 여는 그런 어떤 말배움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쭉 보시면은 말배움터가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겁니다. 전통주, 발효 음식, 계절 음식, 천연 농약의 뭐 이런 어떤 부분들, 서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청년들의 요청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어떤 그 프로그램 중에 이러한 어떤 것들 속에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 그 하고 싶은 일들을 발전시키는 과정은 자기가 전문 기술이 있으면 자기가 작업장을 열고 그리고 기술이 없으면 마을에서 그것으로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작업장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혹은 동네에서 없는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필요한 청년을 모셔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이런 어떤 세 가지가 있고 사실 우리가 하는 사회적 농업에서는 처음에는 그냥 처음부터 농업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청년들이 농촌에 와서 농촌에 살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어떤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여러 프로그램으로 농촌에서 살아보고 근데 이 프로그램들 정부의 정책들이 살아보기 프로그램 같으면 딱 5개월 지원하고 그것도 그냥 숙소와 30만원 생활비를 주고 살아가라 이런 거거든요. 그럼 청년은 살 수 없는데 그 5개월이 끝나고 나서 그럼 계속해서 여기 살아보자 할 때 그 연속되는 어떤 지원 혹은 1년 지났을 때 청년이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그래서 그냥 단순한 어떤 기촌에 관한 그런 생각만 가지고는 또 문화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싶어하는 청년이 전문적으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귀농 과정도 6개월이거든요. 그 다음에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한다고 했었을 때 그 다음에 기존의 관계를 맺은 3주 살아보기 5박 6일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거친 후에 덕산에서 산다고 그랬을 때 이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청년들에게 작동을 하고 있고 1년 한 6개월 정도를 살아보면 이것으로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창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그것을 같이 계획을 세워서 1년 동안 무상으로 숙소와 그 일들을 주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입의 단계와 자기의 관심 영역을 발견하는 단계, 이것을 작업장을 통해서 기능을 연마하거나 상품화하는 단계,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상품이나 이런 게 있다면 마을에서 유통되든 아니면 밖으로 유통되든 발효를 개척해 주는 단계,
그 일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사회적 기업으로 갈 것과 마을 내에서 자체 동아리 활동으로 남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청년 생태계를 구성해서 이렇게 스스로 아까 필요했던 어떤 뭐 이렇게 공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이라든지 정서라든지 관계망을 좀 자체적으로 해결해 가는 그 생태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장 기간은 5년으로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생태계가 사실은 이 네 가지를 지원하는 그 생태 구축되지 않았을 때 1년 왔다가 여러 가지 핑계로 떠나는 경우를 많이 봤었는데 이제 이 생태계가 이렇게 가능성을 보이고 일정 정도 형성이 되고 하면서 이제 청년들이 남기 시작해서 올해는 7명의 청년이 이제 남아서 목공소라든지 뭐 오지 갤러리라는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농사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스스로 자체적으로 만들어가는 문화가 형성되니까 굉장히 새로운 어떤 힘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청년 마을은 비빌 언덕으로서 자기가 한번 실패해도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사회적 농업 5년차인데 5년차를 하면서 이 남아있는 청년들은 자기가 이제까지 맺었던 동네 어르신과 동네 관계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서비스 공동체를 이번에 신청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사회적 농업이 다른 정책하고 다른 거는, 다른 정책은 어떤 그 가나 혹은 그 업무에서 한 부분만 한다면, 주체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청년의 입체적으로, 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그 정책과 정책 사이, 5개월 끝나고 나서 다음 1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메꿔줌으로 인해 가지고 청년들이 농촌에 살고 새로운 자기네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농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사회적 농업이 저희는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어쨌든 12개의 방을 가지고 이렇게 청년들하고 살고 있는데 이 주거 문제, 1년이라는 어떤 기간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년을 농촌에 한다 그런다면 안정적인 어떤 주거 부분들이 있고 저희도 청년들의 주체로 한 2,000평의 땅을 보고 공유주택을 만들자 그런 꿈들을 키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사회적으로는 공간적 정의에 관한 논의를 키워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아쉽게 한 1, 2년만 더 하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어갈 것 같은데 어쨌든 23년에 청년 이런 어떤 생태계 구축을 청년 농촌 생태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훌륭하게 8시까지 마치라 그래가지고 59분에 마치는 겁니다. 아, 네, 뭐 협박이 통하니까 다행입니다.